네, 지나가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수복지당 상장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당원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가 굉장히 맑고 더위가 어느 정도 좀 풀린 것 같아서 여러모로 시민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계신데요. 이 날이 좀 더 추워지기 전에 한수복지당이 꿈꾸는 범국민 한수복지운동,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한수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 첫걸음인 창당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수복지당은 말 그대로 한수복지라는 그 당명에서 드러나 있듯이 환수를 통해서 복지를 이루자, 환수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당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당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많은 당들은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금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돈을 더 내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게 잠시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세금이 과연 우리 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한 번 더 물음표를 지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세 누진세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기세 아깝다고 시민들은 에어컨 하나 제대로 틀지 못하고 더운 데서 더위에 쓰러지시는 분들도 계신 그 와중에 정작 가장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재벌들이나 혹은 외국군 기지에서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아예 내지 않는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은 민을 위해서 낸다는 그 세금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가? 세금이 과연 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환수복지당에서 이야기하는 환수를 위해서는 그 첫 번째 걸음이 바로 그 세금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그 민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수복지당에서는 터무니없이 남의 것을 빼앗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이 민으로서 낸 세금 그 이상 민이 만들어낸 모든 가치들이 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후에 그렇지 않은 것들을 모두 되돌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원래 민의 자산이었으니 민의 삶을 낫게 만드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수복지당의 10대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복지당은 환수 없이 복지 없다라는 매우 간단한 슬로건을 걸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정당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환수가 아닌 증세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복지국가로 알고 있는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고, 또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삼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삼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금만 진보적이라고 하는 정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마저도 증세를 통한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유승민도 이야기하는 것이 증세복지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이야기하는 것도 증세복지고, 더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증세복지고, 정의당에서도 하다못해 얼마 이전에 해체된 그런 통합진보당에서마저 증세복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증세복지가 답인가? 그 질문에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거리에 가면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일 것 같은 그 유럽의 국가에서도 거지가 나오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저 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삼인주의라는 이름으로 복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세를 통한 복지가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증세복지는 어차피 세금이라는 것으로 민이 만들어낸 그 돈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몰래 더 많이 가져가서 그 중에서 일부를 다시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복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이 생산한 것은 오로지 민에게 모두 사용되어야 그것이 복지로 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당에서는 그 부당한 돈들을 모두 민이 생산한 것 모두를 다시 민에게 쓰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가 없이는 복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수복지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10대 강령에 잘 녹아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일단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수복지당의 10대 강령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전제로 한다. 우리는 정도전의 개민수전 사상을 계승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의 복지 실현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우리는 환수 없이 복지 없다고 믿는다. 이렇게 해서 전문으로 시작되는 환수복지당의 10대 강령은 5대 환수와 5대 복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5대 환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대 환수를 근본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형 비리 오적의 전 재산을 환수한다. 쿠데타와 학살, 부패의 상징인 권력형 비리 오적 박정희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의 전 재산을 환수한다. 이들의 재산을 분여받은 친인척에 관련된 재산도 환수한다. 외국에 은닉한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100% 환수한다. 최대 규모의 비리를 저지른 이명박의 사자반 검은동과 문화방송, 부산일보 언론을 쥐고 흔드는 박근혜의 정수장학회부터 환수한다. 이것이 환수복지당의 10대 강령 첫 번째 그리고 5대 환수의 첫 번째를 이루고 있는 권력형 비리 오적의 전 재산을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모두 들으시면 사실 아주 간명하게 와닿으실 것입니다. 박정희,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은 모두 대표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민들의 혈세를 자신의 재산으로 착복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청렴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다 있습니다. 박정희, 박근혜와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그리고 이 부분에서 빠져 있는데요. 경향신문사가 들어가 있는 그 건물도 마찬가지로 이 정수장학회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뿐만 아니라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영남재단 등 온갖 재산들이 있는데 이 4대 강탈 재산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재산들은 모두 박정희가 자신이 대통령이던 시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민의 재산을 강탈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정하지 않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재산은 그대로 다시 국고로 환납된 것이 아니라 박근혜를 비롯한 박정희의 일가에게 귀속되어 아직도 그 자손의 영향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민의 재산을 다시 강탈한 것이기에 이는 다시 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으로도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 법조계에서도 인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자금의 명목으로 검은 돈을 수많이 추적했었고 그 검은 돈은 아직도 그 실체가 100%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당에서는 이 밝혀진 검은 돈뿐만 아니라 그 숨겨져 있는 검은 돈마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든 외국에 숨겨놓은 자산이든 아니면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거기에서 다시 부당 이득을 얻고 있든 그 모든 재산들을 하나하나 다 복리로 계산해서 모두 환수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령은 친일파의 전 재산을 환수한다입니다. 을사오적,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을 비롯한 모든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한다. 친일파의 친일 행각으로 혜택을 본 관련 친인척과 주변인 그 후손의 전 재산도 환수한다. 을사오적 일가의 전 재산부터 환수한다. 뼛속 깊이 친일파인 이명박의 집권 시절에 그 비호를 받으면서 되찾아간 친일파 후손들의 전 재산 환수를 가장 우선한다. 이것이 바로 환수복지당 10대 강령 중 5대 환수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친일파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 여러분도 이미 익히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진정한 광복이 왔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과연 그 질문에 떳떳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진정 광복이 되었다면 어째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께서는 일본 대상관 앞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모든 풍파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 수요일마다 시위를 하면서 이 부당한 나의 억울함을 알아달라라고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피 끓는 호소에 오히려 야합에도 가까운 일본 정부와의 그런 야합으로 합의라는 명목으로 100억 엔 줄 테니 먹고 떨어져라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둘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광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1945년 이후 반민특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를 몇이나 잡아냈는가? 얼마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아온 그 역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고 그 결과로 친일파가 득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민족에 남도 아닌 우리 민족을 향해서 죄를 저질렀던 그 친일파들은 어째서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유원지인 남이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민들께서 대부분 남이섬 한 번쯤은 방문해 보셨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류 열풍의 주역인 겨울연가를 통해 그 촬영장이 되는 남이섬을 한 번쯤은 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남이섬은 친일파 후손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바가지 요금은 모두 친일파 후손에게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휴가마저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이섬은 남이라는 조선시대의 장군이 묻혀있는 묘가 있다고 해서 남이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남이 장군의 묘는 남이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묘입니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 친일파의 자손은 그 남이섬을 이용해 또 돈을 벌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 땅에서도 존재하지 않은 채 이중국적을 가지고 미국에 모처해서 호화 생활을 하면서 세금도 한 푼 한국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환수복지당은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엄격히 조사를 하고 그 재산들을 모두 다 환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거지가 되고 친일파로 살면 3대가 부자가 된다고. 이것이 어떻게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말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어째서 이 땅에 정의를 말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이렇게 폐지를 주우면서 삶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당에서는 친일파의 전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을사오적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앞에서도 그 강령 내용에서도 나와 있듯이 친일파의 후손 중 하나인 이완용의 후손이 얼마 전 소송을 걸어서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나의 사유재산이고 국가가 나의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면 소송을 걸었습니까?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친일 행정을 통해서 받은 재산을 가지고 이것은 나의 노력의 대가이니 되돌려 받아야겠다라고 이 땅에 와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너무 괘씸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분노하지 않고 이것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독립국가이고 이 나라가 광복을 맞이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친일파의 재산은 환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5대 환수 내용은 반민 재벌 자본을 환수한다입니다. 민의 세금으로 성장하고 민을 착취하며 비대해진 반민 재벌의 전 자본을 환수한다. 정부가 규정한 자산 규모 5조 원대 이상 대규모 기업 집단의 반민 재벌성을 조사한 후 이 중 30대 반민 재벌의 수백 조의 사내 보유금부터 환수한다. 반민 재벌의 상징인 이건희 일가와 삼성 자본의 환수를 우선한다. 다만 민의 수건인 결의 화합과 통일을 위하여 기하하거나 민을 위한 업적이 객관적으로 공인된 재벌의 경우 자본은 환수에서 제외한다. 이것이 바로 반민 재벌 자본의 환수를 이야기하는 세 번째 강령의 내용입니다. 반민 재벌 자본,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재벌의 자본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재벌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건데 왜 그들 돈 뺏으려고 하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재벌이 무엇을 했기에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을 한다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앉아서 펜대를 굴리고 있으면 그게 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뭐 기계 하나 사다 놓으면 그게 일이 됩니까? 실제로 일을 하고 기계를 돌리고 사람이 움직이고 실제로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내놓아야 일이 진행되고 생산물이 만들어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펜대를 굴린다고 머리만 굴린다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기계만 사다 놓는다고 떡하니 핸드폰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벌들은 그 노동자에게 정말 쥐꼬리 같은 월급을 주면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나의 잘못이 없다라며 그냥 내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라 하면 모름지기 자기 민의 백성들, 자기 민의 생존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 시간에 그런 것을 배웁니다. 사회계약설.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을 통해 정부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 구성된 정부는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민의 행복, 민의 생존, 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누가 과연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별로 행복한 삶이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부채를 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저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면 그 대학 간 곳에서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준비생으로 지내다가 인턴으로 하다가 노동을 착취당하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가리지 않고 취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간신히 빚을 갚고 나면 아이를 키워야죠. 결혼을 해서. 그럼 그 결혼 자본, 육아 자금 누가 대줍니까? 또 다 내가 벌어서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빚을 지고 그렇게 해서 민들은 1300조의 가계부채를 지게 됩니다. 이 빚은 과연 내가 지고 싶어서 진 빚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빚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멀쩡히 정부가 존재하고 이 광복된 나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하는데 1300조라는 빚을 지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 불합리한 것이고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수의 대상들, 권력형 비리 오적, 친일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재벌 자본들이 자신들은 더 많은 이윤을 착취하면서 정작 일을 하고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민들에게는 그 대가를 온전히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민 재벌 자본, 대표적으로 삼성자본과 이건희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반민 외국 자본을 환수한다입니다. 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민을 착취하는 반민 외국 자본을 모두 환수한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이용해 들어온 국제 투기 자본을 최우선으로 환수한다. 대표적인 반민 외국 자본인 론스타 맥커리의 투하 자본을 환수하고 부당 이득을 국제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되받아낸다. 반민 외국 자본의 침투와 착취에 앞장선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취한 모든 부당이익을 추징하고 관련 재산을 환수한다. 이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에서 이야기하는 5대 환수의 네 번째 항목입니다. 네, 반민 외국 자본, 흔히 얘기하면 외국의 투기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투기 자본은 97년 IMF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이 투기 자본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자본들을 모두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 부당이익을 착취하고 먹튀라는 방식으로 이 땅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본 것은 오로지 우리의 민들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론스타 맥커리아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한 사례이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론스타 같은 경우 론스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이 제대로 된 이익을 다 얻어내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심리는 모두 마친 상태이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처럼 론스타를 위시한 외국 자본, 투기 자본은 이토록 뻔뻔하게 민의 자본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외국에 있는 몇몇 투자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국부 유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하게 유출된 우리의 국부, 우리의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 어떤 방식이든 모두 취해서 반민 외국 자본, 반민 투기 자본의 자본을 환수해 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란 바로 외국에서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투자를 해서 그 외국 자본이 가져오는 민에 갈취한 세금을 뻔뻔스럽게 받아먹는 한국인임에도 버젓이 한국인을 착취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더 악질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21세기 친일파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의 재산뿐만 아니라 반민 외국 자본, 여기에 더불어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부당이익마저 모두 환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5대 환수의 내용은 외국군 기지를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은 미국군 기지가 유일합니다만 그 미군 기지를 비롯한 모든 외국군 기지의 관련 시설을 환수해야 합니다. 1945년 이후 모든 미군 기지를 비롯한 외국군 기지와 관련 시설의 사용료를 복리로 계산해 추징한다.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추징한다. 강정 해군 기지를 환수하고 사드 배치를 중단한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모든 반환 미군 기지의 생태 복구비를 추징한다. 이것이 바로 5대 환수 강령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로서 우리가 우리의 땅을 빌려주면서 기지 사용료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옆에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 지금도 일본에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반전 평화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미군기지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오키나와 미군기지마저 기지 사용료는 꼬박꼬박 모두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미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그것이 실시되고 있으며 결코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단 한 푼의 기지 사용료도 이 땅에 내지 않고 우리 민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군이 우리의 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보다 우리 민의 재산을 세금으로 가져감으로써 오히려 우리 민들에게 주는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으로 출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네, 그렇습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국방도 국방이지만 국방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야 생명도 지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미군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미군 기지를 사용하는 기지 사용료는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기사에 나왔다시피 민들에게 전기세는 올리고 있으면서 오히려 미군 기지의 전기세는 깎아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미군이 그런 특혜를 받아야 합니까? 남의 나라에서 주둔하고 있으면 적어도 그런 대가는 내고 주둔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인데 왜 미군에게는 굽실굽실거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나라가 정당한 주권국가라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대 환수와 5대 복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환수복지당의 10대 강령의 5대 복지 근본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5대 복지를 근본 목표로 삼는다. 여섯 번째 5대 환수, 5대 복지 내용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완전 실업자와 반실업자를 비롯한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 35시간 노동제 도입과 사회 공동 서비스 확대, 친환경 농업혁명, 녹색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창출한다. 새 일자리의 평균 임금은 2015년 정규직 평균 임금으로 기준으로 삼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운영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내수 위주와 공정무역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하여 일자리의 안정성과 발전성을 구조적으로 담보한다. 이것이 환수복지당에서 이야기하는 5대 복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다시피 환수복지당은 단순히 환수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억울하게 더 많은 민들의 재산을 빼앗아간 그들로부터 우리의 재산을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복지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빼앗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돌려받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을 함에도 먹고 살기 어렵지만 애초에 일자리 자체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청년체 실업률, 물론 정부에서 발표한 실업률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체감 실업률은 30%가 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실업률을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업률이랍시고 일주일 내로 일주일 동안 조사해서 일주일은 일하고 있으면 그를 일하는 사람 취업했다라고 생각하고 통계를 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알바하고 잘린 사람이 결국 일자리를 갖고 있는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온전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일자리가 언제 잘릴지 모르고 내 책상이 언제 없어질 줄 모르는 인턴이 어떻게 제대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일자리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자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일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실업자들은 일을 하기 싫어서 실업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유로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잘리거나 취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업자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히 나라가 존재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생존을 보장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한진중공업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난 이후에 그런 슬로건을 이야기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자본주의 국가라는 이 국가에서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누가 돈을 벌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가능하다면 그건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능할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국가가 민들의 생명을 걱정하고 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에서 5대 환수를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수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해야 하는 5대 환수, 5대 복지 내용은 어떻게 그 이후에 재원을 충당할 것인가? 바로 이 여섯 번째 강령의 내용에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의 운영을 근본적으로 혁신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의 운영이 매우 방만하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여전히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민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권력을 쥐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아래에 두고 갑질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는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의 삶은 그렇게 한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그들이 떨구는 콩고물이나 조금 받아먹으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그 가치를 모두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의 운영을 그 방만한 운영을 제대로 민을 위해서 한 틈의 낭비도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국민의 돈으로 세금으로 골프 치러 다닌다는 거 기사 여러 번 뜨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그 분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은 분명 우리가 낸 세금이고 그렇게 쓰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받고 있듯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함께 참여해 이 재산을 모두 제대로 어떻게 썼는지 밝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7번째이자 5대 복지의 두 번째 내용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모든 차원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법률적으로, 구조적으로, 항구적으로 없앤다. 최저임금 시급을 1만 원 이상으로 즉각 인상하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를 가장 먼저 구제한다. 실업해소와 정규직 전환으로 구제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를 사회적으로 보장한다. 이것이 바로 한수복지당에서 주장하는 5대 복지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한들 그 일자리가 비정규직이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일자리라면 그 일자리에서는 그 누구도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여야 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의 유연성을 이야기하지만 고용의 유연성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 쉽게 해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더 쉽게 더 싼 값으로 부려먹겠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기계도 아니고 일하는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정당한 일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업자들의 절반 이상은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이 비정규직을 운영하는 나라,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나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비정규직이란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모두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야 비정규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정규직은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더 쉽게 잘리고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같은 노동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이런 식으로 운영될 바에는 철폐되는 것이 분명하며 같은 노동을 하고도 다른 대우를 받는 이런 제도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평등과 정의를 꿈꾸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급 올렸다고 하는 게 6,300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최저임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100원을 올리니 50원을 올리니 이런 정말 소소한 금액을 가지고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은 매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봅시다. 최저임금 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만큼을 주라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도 주지 않으면 도대체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이만큼은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6,300원이면 6,300원 이상을 줘야 하는 것이지 6,300원 줬다고 생색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시급은 그 자체로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최저임금이 6,300원으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간신히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밥 한 끼 사 먹으면 내 삶의 질이 나아집니까?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밥만 먹으면 끝납니까? 요즘 6,300원으로 갈 수 있는 밥집이 몇이나 됩니까? 하지만 국회의원들 권력 가졌다는 사람들 만원, 2만원, 5만원짜리 집들 왔다 갔다 하면서 접대했다고 영수증 떡하니 집입니다. 그들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밥값은 만원, 2만원, 5만원이 10만원이 넘는데 왜 민들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밥값은 6,300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부조리가 어째서 이 땅에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당연하지 않은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를 그래서 가장 먼저 규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는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존권을, 우리의 행복 죽을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5대 복지의 세 번째 내용은 교육과 의료를 무상화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철저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한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사교육체계를 점차 공교육체계로 전환한다. 수제교육을 장려하고 인재들의 해외 유학비 전부를 지원한다. 무상급식용 농산물은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우선한다. 모든 진단과 모든 치료를 무료로 한다. 보건의료 자원의 공동성을 강화하고 자원자부터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공무원화를 추진한다. 지역 단위별 무상 주치의제를 비롯하여 전사회적인 예방의학제를 확립한다. 이것이 바로 환수복지당 5대 복지 내용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교육과 의료의 무상화는 결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다른 데로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쿠바입니다.
쿠바의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우리나라보다 13번째 계단이나 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무상 의료 충분히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세계 곳곳으로 의사와 간호사들, 온갖 보건 인력들을 파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가능하겠습니까? 쿠바는 우리보다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라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 정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다. 누구에게서 빼앗아 누구에게 나눠주는가? 정치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쓰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몫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상의료와 무상급식 그리고 무상교육은 바로 이 정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 돈을 분배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은 마음만 먹는다면, 어떤 정치를 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대 환수를 하지 않고도 분명히 가능한 재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교육을 무상화한다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교육을 했을 때 수재들은 어떻게 하냐? 그 천재들을 다 평등하게 교육을 받으면 그들의 천재성을 다 묻히는 것이 아니냐?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무상교육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상교육에 수재 교육을 장려하고 외국 유학비도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수복지당의 네 번째 복지 내용은 바로 부동산의 공공성을 일반화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동산의 공동성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일반화한다. 취약계층을 우선하면서 전국 수백만 무주택 가구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제공한다. 미분양 주택부터 공동주택으로 전환한다. 주거 점유권의 보장을 지향한다.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의 공동성을 강화하며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의 공동성을 일반화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산층들은 자기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하나둘씩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모두 빼앗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의 공공성은 바로 땅과 건물을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은 사람이 농사를 짓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돈벌이를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벌이를 하는 과정에서 죽어나는 것은 집이 없고 땅도 없는, 정말 집도절도 없이 떠도는 우리 민들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집 마련하자고 사람들 얼마나 아등바등합니까? 하지만 그 모든 믿음에 우리 국가 어떻게 화답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이니 뭐니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만 요새 그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을 사는 사람들을 무슨 충이라고 부르면서 계급으로 나눈다고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사는 곳에 따라서 어떻게 계급을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평등한 나라이고 우리나라의 계급이 없어진 지 몇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돈을 가지고 계급을 나눕니다. 사는 집을 가지고 타고 다니는 차를 가지고 계급을 나눕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일한 만큼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한 만큼 우리가 대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편안한 집에서 한 끼 식사 맛있게 하면서 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은 결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당은 결코 부동산을 가지고 노후로서 자기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그 투기 자본의 부동산을 모두 환수해서 관련 제도를 수정하고 모든 민들이 자기 집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수복지당에서 이야기하는 5대 복지의 마지막 내용은 구조적 부채를 청산한다입니다. 사회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부채를 모두 청산한다.
저고가 정책과 농산물 수입 개방을 비롯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전국의 농가가 진 모든 부채를 일시에 청산한다. 정책적인 문제로 생긴 어가 부채도 지체 없이 바로 청산한다. 일정 시점 이후 대학 등록금으로 생긴 부채를 청산하고 형평성의 원칙에서 이미 지불된 대학 등록금을 환급한다. 생계형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가까지 포함해서 채무 불이행자의 불이행금 중 사회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형성된 금액을 일괄에 청산한다. 다시는 구조적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농업정책, 상업정책, 신용정책 등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한다. 이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에서 이야기하는 5대 복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 1300조 결코 어디다 빚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자고 낸 빚이 아닙니다. 살려고 낸 빚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낸 빚입니다. 학교를 다니려고 빚을 내고 집을 사려고 빚을 내고 그런 식으로 낸 빚들이 바로 구조적 부채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짓는 것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가의 현실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정책 네, 마이크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정책, 상업정책, 신옥정책 등 이런 잘못된 정책을 모두 일시에 혁신하고 구조적 부채를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두 환수복지당의 10대 강령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수복지당의 청년당원이었고 지금 옆에서는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환수복지 내용에 찬성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진정한 복지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참여를 통해서, 서명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